안녕하세요. 저는 멋쟁이 사업처럼의 대표 이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나의 좋은 기운에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작게는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50명한테 나한테 내 좋은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반장이 돼서 초중 고등학교 때 반장이 돼서 50명의 학생들한테 내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리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굳이 앞에서 리드하는 게 아니라 뭐 뒤에서 서포트를 하든 아니면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든. 50명한테 영향을 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쉽잖아요. 그냥 친구들 많이 영향을 주고, 아니면은 뭐 어느 작은 단체에서 뭐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좋은 영향을 끼쳐서 50명한테 긍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50명한테 주는 건 생각보다 쉬운데, 사이즈를 한번 올려볼게요. 500명한테 영향을 좋은 걸 주기라고 하면 이제 머리가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50명한테 영향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은 500명 정도면은 한 반에 한 10반 정도 되죠. 그럼 뭐 한 학년에 뭐 전체 회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축구 선수가 돼서 반대표로 축구 선수가 돼서 다른 반이랑 열심히 경기를 하면은 500명 열심히 관람을 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튼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걸 한 단계 올려가지고 5,000명으로 생각하면 슬슬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5,000명한테 어떻게 해야지 나의 좋은 기운이나 아니면 나의 정치적 아니면 뭐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줄까라고 하면 5,000명 사실 좀 힘들고, 더 키워서 500만 명한테 영향을 줘보자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내 인생에선 없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내 인생에서 500만 명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500만 명한테 영향을 주는 사례는 요즘에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르스가 한참 유행할 때, 메르스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결혼식 날짜를 잘못 잡은 신혼부부님들이 결혼을 해야겠고, 그렇다고 메르스인데 오라고 하기 되게 힘드니까 이제 마스크를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이 마스크를 다 끼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마스크를 끼고 서로 불신하게 됐냐면은, 정부에서 메르스 병원이 어디인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메르스가 병원을 기점으로 이제 발병을 시작했고, 그 병원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병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니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개인적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했더니, 다들 마스크를 끼고 외부로 안 나다니고 막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포스터를 만들면서, 정부는 왜 메르스 관련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까요? 이런 포스터를 만들면서 공개해라라고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활동을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시위를 시작했죠. 1인 시위든 아니면 집단 시위든 시위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행동이 바르고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 정보를 공개해라. 이 기존에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의 뜻대로 정부가 이제 제대로 병원 정보를 공개를 한다면은 이제 500만 명, 5천만 명이 좋은 혜택을 받는데, 저희는 이렇게 뭐 나가서, 물론 저희도 이 생각에는 되게 동의를 했고요.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공감을 했는데, 저희가 나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팀이 고무인을 많이 한 끝에, 잘 안 보이지만, 너무 날이 좋아서 안 보이지만 메르스 지도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지도는 뭐냐면은, 이게 감염이 된 병원의 위치를 포인터로 딱딱딱 찍어주고, 오른쪽에 왜 이 병원에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병원에는 이렇게 저희가 감염됐습니다라고 내부로 도는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건을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주는 이런 걸 만들었더니, 물론 오른쪽 아래 루머 신고도 있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루머 신고가 쌓이면 다 지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저희가 금요일 날 밤에 만들었어요. 금요일 4시쯤 만들었어요. 4시쯤 만들어서 6시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개발이 완료가 된 다음에 540만 명이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날 네이버 실검을 1등을 찍으면서. 즉 요즘에는 2시간 동안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실제로 500만 명 이상, 그 이상의 뭐 실제로 엄마가 들은 다음에 이 사이트에 따르면 여기 가지 말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540만 명 이상한테 영향을 줬겠지만, 이제 저희 서버 데이터로 찍힌 거는 540만 명이고요. 540만 명한테 영향을 줄 때 기존처럼 막 수많은 훌륭한 짓을 해서 쌓아놓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시간 동안 내가 어떤 특정 어플을 만들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이제 그 훌륭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메르스 지도를 만든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네이버 실검 오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정부에서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메르스 백서라는 사이트를 오픈을 했거든요. 즉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제 국민들이 안전하게 어느 병원에 가지 않게끔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막 위대한 팀이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아주대학교 학생 2학년 학생이랑 저랑 이제 제가 좀 서포트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기술력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만드는 거 사실 구글 지도로 되게 쉽게 만들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좀만 알면은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시간은 2시간 걸렸고 2시간도 뭐 사무실에서 작업한 게 아니라 이제 퇴근하면서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제가 집이 수원이고 회사가 그때 가로수길이었거든요. 가로수길에서 이제 수원까지 내려가는 버스가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요 시간 동안 버스에서 안 내리면서 그냥 개발을 끝냈거든요. 그 정도 사무실도 없이 그냥 컴퓨터 한 대면은 네 500만 명 이상한테 영향을 주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아니라 두 번째인데 요거 또 이제 지도인데 저희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이제 출발하는 시간과 이제 끝나는 시간을 다 기록을 한대요. 기록을 다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물론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훌륭한 의미 없이 그냥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정보들을 한 대 취합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소방차가 느리게 출동하고 어느 지역에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는지를 알면은 되게 훌륭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서초 소방서에 있는 소방대원 한 분 붙잡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명이서 이제 개발하는데 뭐 컴퓨터 잘하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는데요. 막 훌륭한 기술이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엑셀 분석하는 프로그램 하나 짰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짜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로 우리가 일단 인지하기로 서울 경기도권에는 소방력이 충분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니까 소방차 같은 것들은 지방에 이제 좀 많이 뿌려놔가지고 지방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자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막상 지도를 찍어보니까 빨간색은 10분 이상 걸려서 도착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은 10분 이상 걸려서 도착한 지점이고 이제 녹색은 5분 이하에 거쳐서 소방차가 도착한 지점을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주로 지방권에서 5분 이내로 다 소방차가 도착을 했고요. 대부분의 그 10분 넘어서 골든타임 넘어서 도착한 경우는 대부분 경기도나 서울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은 한 곳이 막히면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도로가 다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길이 되게 몇 개 정해져 있는데 그 경기도나 서울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교통 상황이 변하니까 소방차가 좀 많이 10분 넘어서 도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판단 결과 경기도권에 좀 더 소방력을 투하를 해야지 소방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지 맞는구나라는 답을 도출하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이없게 이 메르스 지도는 그 당시 정부를 되게 공격하는 어플이 돼서 정부에서 되게 싫어했고 실제로 인터뷰들도 막 정부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인터뷰가 좀 많이 와서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네, 국민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거는 되게 정부한테 도움이 됐던 프로젝트라서 오히려 정부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 결국 청와대까지 보고서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같은 50님께서 아무튼 네, 같은 대통령께서 했는데 하나는 되게 좋은 영향, 하나는 되게 나쁜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굳이 외부에서 또 배울 필요가 있냐? 나 컴퓨터공학부를 들어가겠다. 내지는 제대로 공부하려면 컴퓨터공학부 들어가가지고 내지는 컴퓨터공학부 다니는 친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공학부에서는 되게 이상한 걸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부 4년 졸업했다고 어플 만들 거나 웹사이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네,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실제로 저도 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다음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들어가려고 이제 개발자 인터뷰를 보는 와중에 와, 나 4년 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배우는 거랑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내가 스스로 배우는 게 진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영어만 좀 잘하면은 코세라나 아니면 유다시티 같은 되게 좋은 사이트에서
컴퓨터를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앞에서 만든 사이트들은 전부 요 정도의 지식선에서 개발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굳이 막 컴퓨터학부 가가지고 막 시험 보고 밤새서 공부하고는 오히려 더 의미가 없고요. 이런 사이트에서 딱 구조 공부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훨씬 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학습 패턴은 진짜 막 시험 공부랑 학점 위에서 밤새는 거랑, 그리고 숙제 막 밤새서 하고 친구 거 베껴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 하나 있거든요. 흑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까만 돌이랑 흰 돌이랑 서로 알까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까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짠 프로그램이 대신 알까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든 학생들이고, 이제 학생들끼리 자기가 짠 코드가 막 서로 이제 알까기를 하는 걸 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올레를 외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짠 코드를 가지고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남자들끼리 손 붙잡으면서 지금 잘 안 하는 행동을 많이 하죠. 저렇게 개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습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볼게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알까기에서 이제 1등 팀을 뽑았고, 이제 알파고랑 마찬가지로 컴퓨터 1등이랑 사람 1등을 한번 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게이머 홍진호 씨를 섭외해가지고 홍진호 알까기와 컴퓨터 알까기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까만색이 이제 AI 대회 1등한, 알까기 대회 1등 했던 팀이고 대학생 팀이고, 흰색이 이제 홍진호예요. 보면 알겠지만 홍진호 되게 허접하게 하고 있고요.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좀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홍진호는 여기서 2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개발을 그냥 시험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밤새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영어로 된 교과서를 읽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밌는 학습을 통해서 이거 만든 팀은 뭐 2년, 3년치 다른 학생들 공부할 걸 한 방에 그냥 몇 개월 안에 올렸거든요.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 한국에는 저희 단체가 저희는 비영리라서 광고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비영리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1000명 정도 이제 모아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왔고, 알까고 영상 보여드렸고, 이제 홍진호 2등까지 보여드렸고. 혹시 구닥이라는 어플 아세요? 구닥이 이제 저희 학생들 비전공자가 만든 어플이거든요. 구닥을 사실 버그가 되게 많아요. 구닥이 뭐냐면은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이 바로 인화가 되는 게, 바로 어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3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옛날 필름 카메라 방식의 이제 그런 방식을 채용해가지고 만든 어플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화질도 되게 떨어지고 옛날 사진처럼 필카 느낌을 많이 살렸는데, 그거 외에 버그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이게 3일 지났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 유럽 여행 갔다 왔던 사진을 다 구닥으로 찍었는데 3일 있다가 어플이 뻗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막 항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이유는 감성을 많이 터치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 되게 많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 바쁜 세상에서 좀 옛날 모습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어플을 만들었고, 실제로 막 대단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팀은 4명이서 그냥 각자 자기의 직장이 다 있고 자기 학교가 다 있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컴퓨터 조금씩 공부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 어플을 재미로 만들어냈는데 되게 운이 좋게 26개국 앱스토어 1등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만든 친구는 저희 수업에서 들었던 이제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막 요즘은 대단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조합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플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가수 홍진영을 그래서 가르치고 있고요. 만약에 어플을 만드는데 컴퓨터학부 4년을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뭘 이수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면은 비전공자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마치 의대나 아니면 법대를 가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몇 개 조합하면은 충분히 이런 어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초단기 2개월 만에 만들기도 가능한 반면에 이게 이제 비프로 11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로스쿨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운 학생들이에요. 로스쿨 가는 걸 앞두고 이제 뭐 파이썬이나 배우자, 루비나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잠깐 수업을 들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이제 자기 옛날 꿈을 찾기 시작해 본 거죠. 자기는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조기 축구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호나우두처럼 이렇게 자기의 축구 끝난 데이터 분석을 경기 끝났으면 매번 했으면 좋겠는데 왜 호날두만 이렇게 막 데이터가 막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자기는 데이터가 분석이 왜 안 되느냐. 자기도 축구 끝나면은 경기 분석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 적당히 하다가 로스쿨 가야지 정상인데 얘가 과감히 엄마가 로스쿨 가라고 준 돈을 가지고 이런 회사를 그냥 차려버렸어요. 근데 제 판단에는 그래도 여전히 좀 약간 꼰대 지식이 있는지 그래도 이런 개발은 그래도 컴퓨터 제대로 한 애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말렸거든요. 왜냐면 잘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제 수업 잘못 들었다가 인생 망했다라는 원한을 제가 다 들을 수 있으니 너 그냥 로스쿨 가 해서 엄청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버티고 이제 지금 3년 차나 4년 차쯤 됐을 텐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아예 독일로 옮겼고요. 그리고 얘 꿈을 이뤘죠.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의 데이터 분석을 얘네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알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지금 이렇게 막 뭐 어플이나 아니면 이렇게 트랙 뭐 키보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9m짜리 되게 큰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기둥 위에 캠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는 사실 운동장이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디 가는지가 계속 이렇게 트래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선수가 총 몇 킬로를 뛰었다. 지금 공이 어떻게 이동을 했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 메디칼 팀이랑 같이 계약해서 지금 거기 분석을 하고 있고 아예 팀 자체가 독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게끔 해주는 거는 사실 컴퓨터가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근데 그런 컴퓨터 지식이 막 전공 4년을 배우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가 아니라 그냥 사회학과 졸업한 친구, 사범대걸요. 사범대 졸업한 친구가 2달 컴퓨터 공부해가지고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꿈의 사이즈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잇이란 사이트가 있는데요. 윙잇 뭐 써보신 분은 있겠지만 여기가 우리나라 반건조 식품이란 걸 유행시킨 거의 첫 사이트거든요. 이 친구들이 가천대학교 이제 학생들이고 자취를 하는데 매번 아침마다 요리를 해먹기도 힘들고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반쯤 대충 요리한 요리를 이제 배달을 시켜서 네가 나머지 조리해 이런 열풍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반건조를 시작한 게 아니라 뭐 옛날엔 별거 다 팔았어요.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는 물건을 계속 바꿨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카페24 이런 쇼핑몰을 썼으면은 좀 변환이 되게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쇼핑몰을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고 직접 만들고 하면서 계속 자유롭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여기에 딱 정착을 한 거죠. 많은 시도 끝에.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개발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여기에 매달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쇼핑몰 망하는 패턴이 그냥 카페24에다가 아이템 올리고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망하고 뭐 90%가 망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사이트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고 원하는 기능을 그때그때 추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2년 3년 고생하다가 지금은 안착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죠.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즘 블록체인 하도 핫해가지고 이제 저희 학생들도 블록체인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센트비랑 뱅크샐러드라는 회사가 뭐 뱅크샐러드는 핀테크 중에 하나죠. 블록체인까지는 아니고 이런 것도 만드는 게 센트비라는 회사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은 그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대요. 저도 해외 안 나가서 송금할 일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면은 뭐 1분, 2분 수준이 아닌가 봐요. 막 은행에서 묻고 아니면 뭐 다음날 오기도 하고 몇 시간 걸리고 이러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이 나 지금 MTB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는 이제 필리핀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데 MTB를 내야 되는데 아니면 뭐 교과서를 사야 되는데 돈을 보내줘야 했는데 돈이 안 오거나 아니면 그걸 계속 바이올레이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돈을 빨리 보낼 수 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아낸 게 비트코인이 사실 송금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도 이거보다 훨씬 빠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외국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제 한국으로 던진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는 시스템을 개발했더니 현재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인원이라는 회사한테 투자도 크게 받아가지고 현재 뭐 63빌딩에서 사무실 잘 차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크샐러드도 이제 성균관대 학생이 이제 CTO를 맡아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멋쟁이 사촌 학생들 그게 맨 처음에는 그냥 내가 카드를 이제 슬슬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왔는데 이제 대학생 되면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드를 만드는데 세상에 카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카드를 추천을 받아야 될지 뭐 엄마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사이트 가서 공부해도 막 몇천 개가 있으니까 근데 혜택이 막 너무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의 소비 습관에 맞는 최고의 카드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사이트가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이고요. 그거에 실제로 맞게 개발을 다 했더니 요즘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니즈부터 출발을 할 때 밑에 개발력이 받쳐주면은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거 이거 뭐 비프로 11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비개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발을 했으면 아마 지금 사이트 제대로 안 돌아갔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런 거 만들겠다라는 프로토타이핑만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발자 구하는 거 좀 나중에 이제 합류를 시키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 이거 만들어줘 나지는 나 이런 거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개발 잘하는 사람들 잘 안 움직이거든요. 되게 리스키하고 너의 리스키함을 내가 왜 올라타야 되는지도 판단이 안 쓰기 때문에 안 해, 힘든 거 같아, 안 해라고 이제 거절 많이 하는데 내가 대충의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좀 보여주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비프로 11이라는 사이트 만든 것도 처음엔 이제 뭐 사회학과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만들고 뭐 이런 비전공자 학생들 위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잘 나가는 축구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됐죠. 마찬가지로 윙잇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센트비 뱅크샐러드도 처음에 CTO가 이제 개발을 진행했겠지만 지금 머스 학생이 개발을 진행했겠지만 지금은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되게 단단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이렇게 나눠서 처음 스타트만 내가 딱 끊어주면은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금방 되더라고요. 네, 수정이란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곧 얘가 그 정치 관련돼서 이제 새롭게 22살 정도 되는 학생일걸요. 이제 이 학생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치 참여에 굉장히 의욕적인데 국회의원 가서 나한테 이런 의견을 말을 하면은 대부분 그냥 까이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그거 다 만나주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되게 준비 안 돼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한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가 만든 거는 정치 법안을 이게 쇼핑몰에서 구매하듯이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한테 후원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후원금은 연말에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오고 대신 이 정치인은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명이 얼마를 후원했다라는 것을 타이틀로 정치 법안을 드라이브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실제로 무한도전의 뭐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면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혼자 다 드라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정치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요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네이버 댓글 다는 정도 열심히 지지합니다인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법안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돈을 내면은 되게 파워가 달라지거든요. 댓글 하나랑 파워가. 근데 그거를 그냥 돈 내는 건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 후원금 형태로 쇼핑몰 구성을 했고 그거는 연말에 다 이제 환급이 되고 그 국회의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정치 법안을
네, 세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고, 이렇게 사이트 되게 허접하거든요. 진짜 허접하고 그냥 개판이에요. 지금 보면 뭐 금액도 막 이상하게 찍히고 그러는데 이런 사이트가 지금까지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요걸 딱 만들고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제 가불관계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이제 저 의견 좀 여기에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하고 미팅을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2살 여학생이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파워가 없다라고 알려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 프로그래밍을 다룰 줄 안다라는 실력이 딱 올라가는 순간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견도 되게 많이 밑에 되게 센 의견도 되게 많아가지고 적당히 컷을 했는데 여튼 이 정도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수인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화여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는 저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 투표를 할 때 오프라인으로 가서 투표를 해요. 실제로 가가지고 투표소 가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내 투표가 인정이 됐고, 근데 학생들이 귀찮아서 투표 안 하잖아요. 가가지고 매번 저희 학교 투표율 50% 미만이 돼가지고 투표 무산되고 이제 20대 애들 정치에 관심 없어라는 기사가 양산이 되고 이런 거에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됐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투표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정치적 의견 표출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투표하지 말고 온라인에서 투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했던 이제 불어불문학과 학생인데요. 불어불문학과 학생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거 온라인으로 다 옮기자라고 판단한 다음에 개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투표 시스템 개발 간단히 끝냈더니 실제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부터 단대학생회까지 전부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네, 무산도 아니고 이제 연장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본 투표에서 50%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투표 학생들 바로 소출됐고, 근데 그것만 봐도 20대 애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나왔던 그동안의 기사들은 전부 오보였고 네, 맥락을 잘못 짚은 거죠. 하나만 딱 뚫어주면은 정치 표출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거를 안 할 뿐.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표출하는데 온라인이 되게 강력하니 온라인 시스템 만들어서 한번 검증해보자 했고 실제 검증이 유효했고 따라서 이 친구들은 요걸 가지고 되게 좋은 커리어로 계속 뭐 취직도 잘 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되게 훌륭한 경험을 했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온라인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살짝 얹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눈으로 많이 봤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위대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걸 한번 했을 때 작게 성공하면 성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있구나. 네, 이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 만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여성 속옷은 되게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즈 포인트가 있대요. 근데 그게 그냥 커스터마이즈 하기 되게 힘들고 그냥 브랜드 따라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퀴즈를 풀면은 자기 몸에 맞는 이제 속옷을 추천해 주는 걸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이제 이게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남자 속옷을 또 만들기 시작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왔다 갔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자기 의견을 내고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밑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저희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 되게 큰 꿈을 갖고 아니면 앞으로 되게 멀리 가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는 거를 해보는데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보조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찾아내면은 너의 삶이 되게 바뀔 거고 네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업 들었듯이 500만 명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의 생각을 많이 표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30명으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는 200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500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1,400명이 됐고요. 1,400명에서 더 이상 키우면 사이즈 핸들이 안 되고 일단 무엇보다 1,400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OT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1,400명에서 끝내자라고 해서 이제 1,400명, 1,200명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이제 저희 팀은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 일본, 홍콩, 호주, 미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무료로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언젠가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매년 이렇게 무료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이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실패를 되게 이쁘게 얘기하면은 실패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그냥 현실적으로 실패는 실패고 거기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작은 성공을 반복해 나가면서 너의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의미 없게 막 이거 하려고 했다가 무너지고 이거 하려고 했다가 무너지고 좌충우돌을 많이 할수록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성공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키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되게 큰 위치에 서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현실적인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선언을 해라. 그 대신 그게 사회적으로 작아 보여도 네 선에서는 큰 것. 그래서 그런 거를 정의를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디자인된 결과물을 어떻게든 완성을 시켜보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500만 명한테 영향을 주고 아니면 뭐 1000만 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꼭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아까 투정처럼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